자, 이번에는 좀 구별의 실익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경매인데 이 경매의 방식을, 매각 방식을 일괄 매각으로 할 거냐 개별 매각으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괄이냐 개별이냐의 문제는요, 지금 매각하는 부동산이 하나가 아닐 경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두 채를 갖고 있고요. 이게 뭐 한 3억짜리, 이게 5억짜리, 시가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A가 B한테 돈을 빌리네요. 얼마를 빌립니까? 6억을 빌립니다. A가 B한테 야, 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6억만 좀 빌려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B가 그래, 돈은 빌려주겠는데 네가 사업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담보를 좀 제공해라. 그래서 A가 알았어, 나 집 있으니까 담보 제공해 줄게 라고 주택을 보여줍니다. 이건 3억짜리 밖에 안 되네, 이건 5억짜리 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담보를 두 개 다 내놔, 이럽니다. 그래서 A가 그래 하고 두 개 다 담보로 제공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주택과 이 주택 여기에 공동 담보로요,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공동 근저당. 이런 상태에서 A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B는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요. 근저당의 효력 범위는 이 주택, 이 주택 양쪽에 미치기 때문에 두 주택이 다 경매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요,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단순히 매각 절차가 아니라요, 민사 소송 사건이고요. 그 소송에서 요 케이스라고 한다면 B가 원고가 되는 거고 A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민사 소송 사건이고, 채권 채무 사고는 하나죠. 분쟁은 지금 한 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 번호라는 것은 하나밖에 주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파는 부동산은 두 개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팔 거냐 또는 각각 따로따로 팔 거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팔면 일괄 매각이 되는 거고요, 따로따로 팔게 되면 개별 매각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경매의 사건 번호는요, 이런 식입니다. 2016 타경 12345호, 이런 식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2016년도에 12345번째로 접수된 부동산 경매 사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 타경이다, 가합이다, 가단이다, 뭐 카합이다, 여러가지 각 소송 사건에는 사건 번호만으로 이 소송 사건이 뭐에 관한 소송인지를 표시하는 요 두 글자 또는 한 글자의 문구가 있고요, 단어가 있고요. 요거는 신청된 해, 요거는 12345번째로 접수가 됐다. 물론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경매 사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해에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모든 접수건 중에서 12345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경매 사건 번호인데요, 이렇게 사건 번호밖에 없을 때는 두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두 집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 따로 팔겠다 그러면 사건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또 하나 줄 수는 없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물건 번호라는 게 붙습니다. 물건 번호 1, 얘에다가 1번 매겨주고요, 물건 번호 2 해서 얘한테 2번을 먹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집을 취득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찰표에다가 사건 번호 외로 물건 번호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얘를 취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물건 번호 안에 2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물건 번호를 안 써서 혹은 잘못 써서 이 집을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저쪽 상가를 낙찰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니까 요 물건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입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경매의 종류, 구별의 실익이 없었던 것들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구별의 실익이 있죠. 일괄 매각이냐 개별 매각이냐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법원은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할까요? 개별 매각을 원칙으로 할까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2개 이상 동시에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한꺼번에 파는 걸 원칙으로 할까요? 따로따로 파는 걸 원칙으로 할까요? 개별 매각이 원칙입니다. 개별 매각. 부동산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 신청이 되면 따로따로 파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이 부동산을 각각 분리해서 매각을 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할 만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 매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일까요? 토지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도 A 거, 그 주택도 A 겁니다. 이런 뭐 전원주택, 고급주택, 단독주택 이런 거를 취득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집 하나 샀어 이렇게 얘기하죠. 집 하나 샀어. 그러나 법적으로는요, 집 하나 산 게 아니라 집 하나와 토지, 부동산 2개를 취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그 위에 건축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봐요. 뭐 유럽 쪽 나라들은 요거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2개를 보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동산 2개 이상이 지금 경매가 신청이 된 거죠. 이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판다. 다시 말해서 원칙에 의존해서 원칙대로 개별 매각으로 판다. 그래서 토지는 B한테, 주택은 C한테 매각이 됐다. 따로따로 파니까 서로 낙찰자가 달라질 수 있겠죠. 충분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짐으로 인해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어쨌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채권 채무의 분쟁이 발생해서 그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했는데 또 다른 분쟁을 낳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개별 매각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팔았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 매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시골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요. 토지가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 100번지고요. 이게 101번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담보로 제공이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 2개를 팝니다. 파는데 만약에 이것도 역시 개별 매각이 원칙이라는 사정만을 가지고 요거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 따로 줘서 매각을 해서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 그럼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요 뒤에 토지가 맹지가 되죠. 맹지 뭡니까? 진입 도로가 없는 토지. 그죠? 맹지가 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이 뒤쪽 물건번호 2번 101번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매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